안녕하세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월을 만났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민심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파월을 불렀는데요. 바이든은 파월을 지명한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면 작년 가을에는 불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보시면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가을부터 시작된 거죠. 연준이 하는 일은요, 완전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인데요. 금리와 통화를 가지고 밸런스를 잡는 게 연준이고, 연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같이 동조를 해줘서 이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 같은 경우는 통화량 축소라던가 금리 인상을 하는데, 미국 정부는 계속 재정 적자를 내면서 부양책을 펼친다?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근데 작년 여름까지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아무리 통화를 풀어도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는 시대다라고 해서 현대통화 이론 MMT를 믿고 있었습니다. 당선 전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물가가 조금 오르니까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갔었어요. 실업률을 얼마나 낮추느냐가 관건이던 시절에는 이제 그 이야기에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가을에도 재정 적자를 크게 내서 민생을 살리는 부양책을 통과시키는데 열을 올렸던 게 바이든 정부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심각해지니까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말을 미국 정부에서 할 수가 없었고, 물가 오르는 건 일시적이고 문제없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국가가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보통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하는 게 낫다.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근거들에 대해서는 보지 마라,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일축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물가는 치솟았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들어서 물가는 더 충격적으로 뛰고 있는 바람에 바이든 정부가 생각했었던 사회적 법안이라던가 친환경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선거 날짜가 다 돼갑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가 시간이 급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파월 이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입니다. 100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인플레가 심할지 몰랐다. 근데 이런 말들은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비슷한 말을 했던 사람도 있었죠. 결국 그들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대가를 누가 책임지느냐? 국민들이 책임을 지게 됐었습니다. 바이든과 파월이 만나는 동시에 이런 뉴스가 같이 나왔을 정도면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그리고 인플레를 잡는데 얼마나 미국 정부가 동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긍정적이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젯밤에 바이든과 파월, 옐런이 만났는데 여기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궁금해요. 우선은 바이든이 하루 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에서 대략적인 힌트를 찾을 수는 있었습니다. 어떤 말들을 했냐면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 책무가 있다. 연준 의장과 member들은 인플레이션 해소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물가 상승 해결을 위해서 연준이 통화 정책 같은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트럼프 포함 역대 대통령은 연준의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공급망 개선, 주택 공급, 처방약 가격 인하, 연방 재정 적자 축소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든은 왜 파월 의장을 만나기 전에 기자들과 대화를 열고 이렇게 많은 말들을 했을까요? 이 말의 의도를 들어보면요, 정부가 할 일보다는 연준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왔었어요. 연준이 의무, 연준이 해야 할 일, 연준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단어 몇 개만 바꿔보면요,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 패턴의 화법이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지만 군의 독립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 7천량 해전은 기억나지 않는다. 외적의 침입 문제가 시급하다. 배는 12척뿐이지만 수군은 외적과 싸우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 이순신의 수군은 지역 주민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외적과 싸워 격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전쟁의 책임을 떠넘긴 것처럼 바이든은 지금의 인플레 문제를 정부가 아닌 연준이 할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은 독립성을 가진 기구인데 왜 물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까기를 한다는 거죠.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제 인플레 문제를 연준에 넘기고 자신들은 인플레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공을 세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 사진을 봐도요, 파월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2022년 올해의 사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회동은 했고요. 연준의 움직임과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아마도 욕을 먹지만 물가를 잡아야 되는 역할은 연준이 할 것 같고, 중간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기를 받으면서 물가를 잡고 고용을 늘리는 일들을 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망 개선이라던가 관세 철폐, 주택 공급, 이민자 규제 철폐, 이런 것들을 바이든 정부가 할 거고, 연준은 계획대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플레가 눈에 띄게 꺾이는 구간까지 금리를 올리라는 뜻이고요. 어쩌면은 꺾이는 구간이 나와도 금리를 계속 올려라, 이런 시그널의 미팅일 수도 있었어요. 7월에서 8월까지는 금리를 이제 올릴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9월, 10월에서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바이든이 그 공을 가져가서 중간 선거에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월, 7월 빅스텝은 0.5%씩 계속 갈 것 같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7월이면은 2%가 됩니다. 그 정도면은 인플레가 잡힐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물가가 잡히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인데,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 연준을 이제 빅스텝을 9월에도 하고 10월에도 하면서 중간 선거 전에 기준금리 3.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책임을 연준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미팅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하나 있는데요. 바이든은 지금 중간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요. 쇼가 좀 필요합니다. 내가 드라마틱하게 무언가를 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물가가 잡히는 시그널을 좀 봤어요.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급락하고 지수가 반등하고 환율이 하락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증시에 호재가 되는 반등세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연금 생활자들이 주식 투자랑 배당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나빠지면은 집권한 당의 패배가 확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제 반등의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자신들이 준비한 호재들을 터뜨려서 증시를 확실하게 올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본인들이 연준을 만나서 회의를 한 이후에 증시가 올랐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되겠죠. 인플레가 잡히면 바이든의 공이 되는 거고, 인플레가 안 잡히면은 파월의 실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쎄한 느낌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해도 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해도 또 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바이든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내세우는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서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지, 언제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한 상황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